안녕하세요. 12월 16일 DMQA 오픈 세미나 발표를 맡은 황순혁입니다. 금일 세미나는 How to Augment Your Time Series Data, 시계열 데이터에 적합한 데이터 증강 기법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발표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제 이름은 황순혁이고 현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경영공학과 김성봉 교수님 지도하에 데이터 마이닝 앤 퀄리티 애널리틱스 랩에서 속박통합과정 2학기 차에 있습니다. 관심 분야는 데이터 증강 기법 전략,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를 위한 표현 학습, 그리고 자기지도 학습 정도가 있습니다. 금일 세미나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우선 시계열 데이터와 데이터 증강 기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소개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증강 기법을 베이직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메소드와 어드밴스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메소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왼쪽에는 주가 데이터가 존재하고 오른쪽에는 날씨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두 데이터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제 주가 데이터의 경우는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주식 가격의 변동을 보여주고 있고, 날씨 데이터의 경우에도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온도, 기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데이터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특정 값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대표적으로 타임 시리즈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력 데이터의 시간의 흐름, 즉 시계열성이 존재하는 데이터를 타임 시리즈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시계열 데이터에는 크게 4가지의 특성이 존재하는데요. 하나하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irregularity입니다. 갈색 선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한 파형의 반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파형마다 약간씩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는 사전에 예방할 수 없는, 어떤 통제할 수 없는 우연 변동 때문인데요. 이처럼 사전에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설명 불가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요인을 irregularity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 cyclicity입니다. cyclicity는 주황색 선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긴 시간의 간격 동안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긴 시간의 간격을 두고 상승과 하락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변동을 사이클리시티라고 합니다. 셋째로 트렌드, 추세입니다. 트렌드의 경우 노란색 선을 보시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이제 전체 시간을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즉 상승 혹은 어떤 하향의 경향을 보이는 정보를 나타내고 우리는 이를 트렌드 또는 추세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즈널리티입니다. 시즈널리티의 경우 어떤 기후나 자연조건, 사회적 문제 등 짧은 기간의 주기로 발생하는 변동 요인을 나타냅니다. 시계열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금일 세미나의 두 번째 핵심 용어인 데이터 증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고양이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이 고양이 사진을 뒤집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멀쩡한 고양이 사진을 변형시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과적합을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왼쪽에 어떤 하나의 기존 이미지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 일부 특징만, 이 이미지 데이터에만 존재하는 일부 특징만을 학습하기 때문에 고양이의 전체 특징에 대한 학습이 진행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ground truth, 고양이를 나타내는 이런 스레시홀드가 있다고 할 때 우측처럼 노란색의 일부만을 고양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처럼 특정 데이터에 한정해서 학습된 모델을 바탕으로 그에 너무 과적합되게 학습하는 것을 오버피팅, 과적합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고양이의 사진을 약간씩 변형을 해서 왼쪽처럼 이렇게 10개의 증강된 고양이 사진을 통해 학습을 진행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델은 일반 고양이뿐만 아니라 어떤 뒤집어져 있는 고양이, 아니면 고개를 기울인 고양이, 그리고 어두운 고양이, 잘린 고양이, 이런 식으로 다양한 특징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기존 이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맨 우측처럼
고양이의 다양한 특징을 바탕으로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에 근접한 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과적합을 방지하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고양이라는 특정 데이터의 특징에 대해 조금 더 강건한 학습이 가능하게 되는 효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좌측같이 비정상 데이터가 매우 적은 이런 데이터셋은 일반적인 이상치 탐지나 이런 태스크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분류 문제의 경우에서는 이런 양측 클래스 모두에 대한 강건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비정상 데이터의 표본이 매우 적기 때문에 정상 데이터에 대한 학습만 온전히 이루어지고 비정상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다른 소수의 클래스에 대해서는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류 문제에 있어서 이 소수의 클래스의 데이터를 잘 학습하기 위해서는 클래스가 유지되는 선에서 소수 클래스에 대한 증강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을 도울 수 있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증강 기법은 일반적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다루는 어떤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능 증가를 가져왔는데요. 아쉽게도 이러한 데이터 증강 기법을 시계열 데이터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90도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고양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고양이의 모습을 잘 학습할 수 있겠지만 시계열 데이터의 경우 축도 변경되게 되고 어떤 시간에 따른 이런 분포나 특성이 변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즉, 시계열의 본질적인 특성, 이런 시간 종속적인 문제를 학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고자 하는 태스크에 따라서 데이터 증강 기법의 적합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해당 문제는 어떤 시계열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도메인의 경우에도 주로 존재하는 문제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계열 분류 문제에 적합한 증강 기법일지라도 시계열 이상치 탐지나 시계열 예측 문제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점이 문제점으로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계열 데이터의 어그멘테이션,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계열 데이터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증강 기법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뒤에 이어서 시계열 데이터에 적합한 데이터 증강 기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텍소노미입니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베이식 어프로치 그리고 어드밴스드 어프로치로 나누었고, 베이식 어프로치는 시간 도메인, 주파수 도메인, 그리고 시간 주파수 도메인 분야, 그리고 어드밴스드 같은 경우는 디컴포지션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통계적 정보를 활용한 생성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인베딩 스페이스 부분, 그리고 딥 제너레이티브 모델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이식 어프로치에서 시간 도메인과 관련된 어그멘테이션 기법입니다. 매우 직관적인 어그멘테이션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아마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총 6가지에 대한 기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윈도우 크로핑입니다. 윈도우 크로핑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데이터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강아지 사진에 대해서 특정 지점부터 특정 지점까지 이렇게 잘라내는 데이터 증강 기법입니다. 이미지 데이터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아래의 어떤 시계열, 인스턴스에 대해서 특정 시점부터 특정 시점까지 잘라내서 데이터를 증강시킬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 윈도우 크로핑을 잘 활용한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TS200 알고리즘인데요.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대조학습을 활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페어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인스턴스, 동일 인스턴스에서 이 두 크로핑을 통해서 나오게 된 데이터를 포지티브 페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른 인스턴스에서 서로 크로핑되어 나온 페어를 네거티브 페어로 설정하여 학습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윈도우 워핑입니다. 윈도우 워핑의 경우 이 DTW, 다이나믹 타임 워핑과 매우 유사한 데이터 증강 기법인데요. 통상 잘 알려져 있는 용어로 다운 샘플링 그리고 업 샘플링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랜덤한 범위, 시간 동안의 값들을 압축하거나 아니면 확장하는 증강 기법입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위에 오리지널 데이터는 약 한 250을 조금 넘는 타임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압축하여서 이런 다운 샘플링을 통해서 유사한 파형을 유지하면서도 타임스텝이 약 130에서 140으로 압축된 데이터 증강 기법이 적용된 모습입니다. 업샘플링의 경우 어그멘테이션의 장점 중 제가 세 번째로 설명드렸던 데이터 불균형 문제와 연관이 깊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특정 소수 클래스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 소수 클래스에 대해 업샘플링을 해서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세 번째로는 플리핑입니다. 말 그대로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뒤집는 기법입니다. 해당 증강 기법은 이상치 탐지나 아니면 분류 문제에서 이런 위아래의 대칭이 있다고 가정할 때 레이블이 여전히 동일하다는 그 점을 활용하는 데이터 증강 기법입니다. 네 번째 증강 기법으로는 퍼터베이션. 이는 앙상블을 활용하는 기법인데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데이터 증강 기법이 적용된 이런 인스턴스들이 존재할 때 이 인스턴스들을 모두 앙상블을 해서 평균 값을 이용해서 원 데이터를 보다 잘 표현하는 정확한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는 데이터 증강 기법입니다. 기존에 어떤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할 때 다양한 데이터 증강 기법을 통해서 조금 노이즈가 낀 샘플들이 많이 형성되게 되었는데요. 이 데이터들을 모두 앙상블해서 평균을 취하게 되어 이런 빨간색 선으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형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노이즈 인젝션입니다. 데이터의 증강 기법의 가장 중요한 전제인 기존 클래스를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전제를 따르면서 약간의 노이즈와 아웃라이어를 추가하는 매우 많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총 세 가지 유형이 대표적으로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는 스파이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뾰족 튀어나오도록 이런 이상치를 만드는 스파이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템 라이크 트렌드, 어떤 계단 형태의 증가하거나 아니면 계단 형태로 감소하거나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구조를 임의적으로 변형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프 라이크 트렌드는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이나 감소하는 경향을 임의적으로 형성하는 증강 기법입니다. 스파이크의 경우 어떤 이상치가 아닌 이상치를 판단하는 그 threshold와 매우 가깝게 스파이킹함으로써 좀 더 강건한 이상치 탐지를 가능하도록 활용된 사례가 많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블 익스펜션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계열 이상치 탐지 문제에서 이상치가 이렇게 알람이 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 경향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해당 데이터 증강 기법은 이상치가 발견된 요 인덱스 100번이라는 한 지점뿐만 아니라 이런 전후에 98번, 99번, 101번 이런 식으로 전후에 경향이 발생하는 인덱스 또한 불량으로 판단하는 어떤 레이블에 대한 어그멘테이션 기법입니다. 해당 방법론은 본 논문에서 이제 시계열 이상치 탐지 및 분류에서 아주 탁월한 성능 향상을 가져왔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 도메인 다음으로 주파수 도메인입니다. 주파수 도메인의 경우 어떤 시계열 데이터에 주파수 정보를 담고 있는 영역으로 일반적인 시그널 데이터의 경우 이렇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시간에 따른 어떤 진폭의 세기, 앰플리튜드라고 하는 이 진폭을 주로 나타냅니다. 이 시그널 데이터에 대해서 사진처럼 주파수 영역에 대한 앰플리튜드의 정보를 나타내도록 변형하는 프리의 변환을 거치게 되어 주파수 도메인에 대한 데이터 증강 기법을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의 변환을 거치게 되면 주파수 도메인에 대한 두 가지 스펙트럼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진폭을 나타내는 앰플리튜드 스펙트럼, 그리고 주파수에 대한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이 주파수 영역이 어느 위치에서 시작하는지에 대한 시간축 위치 정보를 담고 있는 페이스 스펙트럼, 이 두 가지 스펙트럼이 나오게 됩니다. 뒤이어 나오는 데이터 증강 기법은 해당 두 스펙트럼에 어떤 다양한 노이즈를 부여하면서 데이터 증강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파수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운드, 어떤 오디오 데이터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저희 연구실의 고은지 연구원 그리고 정기원 연구원의 과거 사운드와 관련된 세미나를 들으시면 이런 주파수,
프리퀀시에 대해서 한층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프리퀀시 도메인을 활용한 데이터 증강 기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Amplitude and Pace Perturbation, 줄여서 APP인데요. 푸리에 변환으로 구성되는 이 두 가지 스펙트럼, 이 앰플리튜드 스펙트럼과 페이지 스펙트럼에 각기 다른 노이즈를 추가해서 이들을 다시 합쳐서 새로운 시그널 데이터를 형성하는 증강 방식입니다.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에 대해서는 이 해당 데이터의 평균 그리고 분산을 따르는 가우시안 분포를 만들어서 이 가우시안 노이즈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앰플리튜드 스펙트럼, 노이즈가 낀 새로운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이 형성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페이지 스펙트럼도, 페이지 스펙트럼은 이렇게 0을 기점으로 1과 -1 사이 값을 주로 갖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이 0인 제로민 가우시안 노이즈를 부여해서 아래처럼 노이즈가 부여된 새로운 페이지 스펙트럼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 생긴 두 가지의 노이즈가 낀 이 스펙트럼을 합치게 돼서 새로운 시그널 데이터가 탄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Amplitude Adjusted Fourier Transform, 줄여서 AAFT인데요. 총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존 시그널 데이터에서 마찬가지로 Fourier 변환을 통해서 이 두 스펙트럼, Amplitude 스펙트럼과 페이지 스펙트럼을 뽑아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 Amplitude 스펙트럼은 그대로 내비두고 이런 페이지 스펙트럼을 이렇게 무작위하게 셔플링하게 됩니다. 셔플링을 진행을 해서 이 두 스펙트럼을 다시 결합하기 위해서 이런 인버스 Fourier 변환을 통해서 새로운 시그널 데이터가 구성하게 됩니다. 해당 방법론은 이 페이지 스펙트럼을 어떤 셔플링을 적용함으로써 이런 위치 정보가 어떤 데이터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종 유용하게 활용되곤 합니다. 베이식 어프로치의 마지막 순서인 Time and Frequency 도메인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이 단시간 푸리에 변환, Short Term Fourier Transform, 줄여서 STFT라고 불리는 증강 기법인데요. 앞에 AAFT를 설명드릴 때 일반적으로 시그널 데이터는 시간에 따른 진폭의 세기, 앰플리튜드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STFT를 활용하게 되면 이 사진에서처럼 특정 시간의 길이, 또 윈도잉을 통해서 데이터를 쪼갠 다음에 해당 데이터에 다시 Fourier 변환을 적용하고 이걸 콘캣을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스펙트로그램으로 만들게 됩니다. 해당 스펙트로그램의 경우 이제 가로축에는 어떤 시간에 대한 정보, 그리고 세로축은 주파수 정보에 대한 영역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앰플리튜드, 진폭의 세기 같은 경우는 이 스펙트로그램의 이 픽셀별 색상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사실 이 STFT만 적용해도 정말 많은 시간에 대해서 데이터를 쪼개기 때문에 그대로도의 어떤 증강 효과가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스펙 어그먼트 마스킹이라고 해서 스펙트로그램에 적합한 이렇게 주파수 영역 일부 전체를 마스킹하는 이런 식의 새로운 어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도 새롭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베이식 어프로치의 다음으로 어드밴스드 어프로치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디컴포지션 메소드인데요. Seasonal and Trend Decomposition Using LOES라고 해서 줄여서 STL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그널 데이터는 트렌드, 추세, 그리고 시즌, 리메인더 총 3가지의 구성 요소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분할된 다음에 시그널 데이터에 대해서 3가지 증강 방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이 디터미니스틱 메소드라고 해서 이 3가지 구성 요소에 대한 어떤 가중치를 조금씩 조절을 해서 데이터를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증강 기법을 디터미니스틱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토캐스틱 메소드가 존재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세 요소를 다 더한다고 해도 기존의 XT와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의 오차, 잔차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해당 잔차에 기반해서 구성된 어떤 확률적 모델, 스토캐스틱 모델을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트스트랩 베이스드 메소드인데요. 앞서 스토캐스틱 메소드에서 활용했던 이 잔차에 대해서 부트스트래핑을 적용을 해서 또 그런 다양한 잔차를 갖는 어떤 데이터들을 새롭게 만드는 증강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Statistical Generative 모델입니다. 해석 그대로 어떤 통계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델을 말하는데요. 시계열 데이터의 어떤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어떤 조건부 분포를 반영하는 데이터 증강 기법입니다. 이 말은 이제 t 시점에서 어떤 데이터 증강 기법을 통해서 새롭게 데이터가 생성됐다고 할 때 해당 데이터는 뭐 t-1, t-2 등 이전 포인터들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정합니다. 첫 번째로 parsimonious statistical 모델입니다. Mixture of Gaussian Tree, MOG라고도 불리는 모델인데요. 이런 모달리티가 다양한 멀티모달 환경에서 소수의 클래스에 대한 오버샘플링을 적용합니다. 이 오버샘플링이 이제 기존의 오버샘플링 방법과는 다르게 어떤 인접 지점 간의 시계열 상관관계, 여기서 말씀드린 그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고려하는 오버샘플링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LGT Based Statistical 모델입니다. LGT라는 이런 Local and Global Trend라는 어떤 통계적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모델인데, 이제 용어가 다소 어려워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통계 정보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이제 미래의 어떤 포캐스팅을 진행할 때 가능한 포캐스팅 패스에 대해서 새롭게 데이터를 증강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검은색 점이 기존의 데이터들이고, 이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스태티스티컬한 정보를 파악을 해서 이렇게 검은색 음영이 포캐스팅이 가능하다고 예측한 패스입니다. 이런 패스들에 대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구성하게 되는 데이터 증강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MAR Based Statistical 모델입니다. AR이라고 불리는 Autoregressive 모델을 여러 개 합쳐서 이렇게 믹스처해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해당 방법은 어떤 MAR 모델을 통해서 다양한 시계열 데이터 집합을 시뮬레이션하고, 그리고 통계적 정보를 파악을 해서 그 후에 어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기존에 생성된 노이즈가 과부여돼서 조금 클래스가 변질될 우려가 있는 어그멘티드 데이터들을 좀 더 복원을 함으로써 새롭게 조금 원본 데이터와는 조금 유사하도록 데이터를 복원하는 데이터 증강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러닝 메소드에서 인베딩 스페이스 부분입니다. 인베딩 스페이스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선 대표적인 인코더, 디코더 구조인 오토인코더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토인코더를 활용할 때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겠다 하면 이렇게 인풋 데이터에 뭐 이미지든 아니면 이런 태블러 데이터든 다양한 데이터에 인풋 데이터에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해당 방법론은 인풋 데이터에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압축된 이런 인베디드 벡터에 대한 어그멘테이션이 효과적임을 실험적으로 증명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인풋 데이터가 아닌 인베딩 스페이스의 벡터에 인터폴레이션과 엑스트라폴레이션을 적용한다면 데이터 증강의 효과뿐만 아니라 이 오토인코더가 행하는 어떤 복원의 정확도까지 증가시킬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딥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씁니다. 이미지 생성에 주로 사용되는 이런 딥 제너레이티브 모델 생성 모델을 시계열 데이터 생성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어떤 recurrent GAN, RGAN, 그리고 time GAN 이 두 가지 알고리즘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 recurrent GAN, RGAN입니다. RGAN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에 어떤 신테틱한 메디컬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고안된 모델입니다. 기존의 겐처럼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 이 두 가지로 구성된 모델임은 동일하고요. 어떤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경우 이 LSTM 모델을 사용해서 어떤 진짜 샘플과 가짜 샘플에 대한 이런 진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진짜 데이터에 대한 분포를 파악하게 되고, 그를 바탕으로 제너레이터에서 어떤 레이턴트나 노이즈 스페이스로부터 실제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고려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생성기 역할을 하는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새롭게 생성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타임게인입니다. 타임게인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게임처럼 디스크리미네이터, 제너레이터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추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슈퍼바이스드 로스를 추가합니다. 해당 로스는 어떤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을 하되 그 시계열적인 특징인 이런 타임 컨디셔널한 디스트리뷰션을 고려하는 로스 펑션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적대적 학습 공간 차원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네트워크가, 이런 임베딩 네트워크가 추가적으로 도입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겐의 경우는 사실 처음 접하시기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에 이제 신욱수 연구원과 그리고 조한샘 연구원의 세미나에서 겐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들으실 수 있는데 해당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 이해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시계열 데이터만을 위한 데이터 증강 기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어떤 기존의 이미지 데이터 활용하는 데이터 증강 기법은 어떤 이런 시간 종속적인 특성을,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해결하지 못했고 어떤 태스크 어그노스틱하지 못한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에 적합한 증강 기법을 베이식 어프로치와 어드밴스드 어프로치 두 분야로 나눠 설명드렸고요. 베이식 어프로치의 경우 시간 도메인과 주파수 도메인, 그리고 시간 주파수 도메인 총 세 가지의 경우가 있었고, 어드밴스드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STL을 활용하는 디컴포지션 메소드, 그리고 통계적 정보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Statistical Generative Models, 그리고 오토인코드와 같은 임베딩 벡터를 활용하는 임베딩 스페이스의 관점, 그리고 Rgen, 타임겐과 같은 Deep Generative Models, 이렇게 총 한 네 가지가 좀 존재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세미나 중 생기신 질문은 첫 장의 이메일로 메일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미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